뭔가 이렇게 활기차 보여요. 그리고 막 희망들을 다 갖고 있죠. 군인들이 지켰고요. 그리고 학생들은 절대 아무랑 연락을 못했어요. 평양과학의대에서 북한 고위층 학생들의 영어를 가르쳤던 스퀴 김. 그녀의 북한 체험기 평양의 영어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곳 북한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. 책 발간 후 북한 당국의 협박성 메일에 시달리기도 한 스퀴 김의 북한 이야기. 그리고 남한 내 종북 세력에 대한 생각까지. 재미교포 작가 스퀴 김에게 듣는다. 시사 토크판, 오늘은 재미교포 작가 스퀴 김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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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양에서 직접 생활도 하시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랬는데요. 직접 체험하신 평양을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? 평양은 어둡고 고립되고 그리고 참 많이 슬픈 곳이죠. 어떤 점에서 슬펐습니까?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. 저는 거기서 이제 2002년도부터 들어갔었고 5차례 방문하셨죠? 5차례 글 쓰러 들어갔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은 거기에 학생들과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거기 사람들을 참 특히 아이들이잖아요. 20살이면 대학생들인데 걔들에 대한 정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 사회 자체는 너무나도 걔들을 통제하고 걔들한테 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감시하고 네. 또 걔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요. 그 나이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이니까 자유롭고 그렇죠. 예. 그 가능성이 너무 많은 그런 나이잖아요. 네. 근데 그거를 다 못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걸 모르게 하는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고 슬펐어요. 네. 한국에서 출간된 책 제목은 평양의 영어 선생님이지만 원제, 미국에서 먼저 출간된 책의 원제는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. Without you, there is no us라는 책인데 이 제목을 붙이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Without you, there is no us.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나라의 노래죠.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.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. 네. 걔들이 근데 그 학생들이 밥 먹으러 올 때, 식당에 올 때, 우린 다 캠퍼스 안에 살았는데 그 하루에 3번씩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줄을 져서 말하자면 군인들 행진하듯이 노래를 져서 늘 부르는데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불러서 걔들이 저까지 다 따라했던 노래가 제목이 그거였어요. 그래서 아니 평양과기대 학생들이 이 대학생들인데도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자기 집 부모도 잘 못 볼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차단된 생활을 해요? 예, 그 캠퍼스가 학생들은 절대 바깥에 못 나갔고 그리고 이렇게 늘 이렇게 가드가 지켜서 늘 지키는 사람들이 늘 있었고 우리를 이렇게 한 20명, 30명이 군인들이 지켰고요. 그리고 선생들은 그러니까 안내원, 감시원이 데리고 나가면 그때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절대 아무랑도 연락을 못했어요. 전화도 못했고 부모랑 그러니까 전혀 끊는 거죠. 네. 스퀴 김 씨는 책에 그 과기대 아이들이고 엘리트 학생들인데도 인터넷이라는 걸 모르고 또 외국도 뭐 조선말을 쓸 것으로 알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김진경 그 과기대 총장 책 내셨을 때 김진경 총장이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셨다고. 어떤 면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뒤늦게 알고 책을 쓰러 들어왔구나. 근데 북한이라는 곳은 제가 들어가서 책을 쓰겠습니다. 인터뷰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들어가서 허락을 받고 쓸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. 아니죠. 예. 절대로 사실을 얘기해주지 않고 가장 고립된 곳이니까.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러니까 기자 입장으로 들어갔을 때 한 몇 번 들어갔을 때 제가 느낀 건 그렇게 해서는 절대 현실을 알 수가 없구나. 사실을 알 수가 없구나. 내가 들어가서 경험해서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구나. 책 나오고 뭐 이러면은 북한에서 위협하고 테러 한다고 뭐 그러고 분명히 그럴 텐데 혹시 책 내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? 두려웠죠. 두려움은 늘 있었어요. 그래요? 북한이라는 곳이 편한 상대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뭐 전장에
뛰어드는 그런 막 용감한 기자분들 많은데 예. 그런 것도 아니고 전업 기자도 아니고 네. 근데 뭐 우선 한국인이면서 미국에서 미국인. 자랐고 네. 그러고 어떻게 보면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게 확실해졌어요. 네. 기자로서 북한을 들어가 보면서 예. 어떠면 내가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안에서는 많이 안 보일 때가 있는데 남한에서 보는 시각과 미국이나 세계에서 보는 시간의 중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. 네. 그래서 책을 또 썼던 것 같아요. 네. 과기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? 우리 미국이나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. 굉장히 사랑스러워요. 아, 그래요? 순진하다는 뜻인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. 그러니까 순진한 것 같은데 또 안 순진하고 왜냐하면 그 사회가 너무나도 모순이 많고 거짓이 많고 네. 그러니까 그 면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건 저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 복잡한 인간이 다 복잡하잖아요. 예, 예. 어떻게 순진하기만 하겠어요. 네. 그러니까 그 복잡한 거를 다 표현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진정한 그냥 20살의 복잡한 청년들 그 모습을 표현을 해서 거기 평양을 안 가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도 얘네들도 정말 그냥 누구나도 비슷한 네. 뭐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네. 거기서 사는구나. 아하. 통제 속에서 사는구나. 이걸 느끼면 거기에 현실이 조금 더 우리한테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. 영화 해리포터를 보여주었다면서요? 그 예, 학생들한테. 해리포터를 제가 걔들이 알더라고요. 저는 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책에 약간 멘션이 나왔대요. 근데 걔들이 너무나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인터넷도 못하고 아무것도 뭐 뉴스 텔레비에서도 뭐 장군님밖에 나오는 없으니까 네. 뭐가 인포메이션이 나오면 굉장히 막 스폰지처럼 확 받아들여요.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마침 거기서 DVD가 선생 중에 하나가 갖고 있어서 예. 그걸 허락을 받았어요. 우린 다 허락을 받았어야 돼요. 네. 거기 있는 그 북한 스태프한테. 근데 결국은 소수만 보여주게 됐는데 네. 반응이 어떻던가요? 굉장히 희한했죠. 학생들이 너무너무 희한했었고 그리고 근데 하필 그날 김정은 사망 발표가 난 김정일? 날이었어요. 김정일. 예, 김정일. 네. 예. 예.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게 끝났어요. 세상에. 아쉽네. 좀 더 갔었어야 되는데. 그게 완전히 끝났죠. 그리고 그게 제 마지막 날이었고. 아이고. 그러니까 김정일 사망 날이 북한에서의 마지막 날이셨군요. 예, 스키킹을. 우연히도. 근데 그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반응을 봤어요. 네. 그 아이들의 반응을. 근데 정말 혼이 빠진 아이들처럼 자기의 인생의 모든 그러니까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. 예. 그게 굉장히 느껴졌어요. 그때. 한 시대가 지나갔는데 걔들의 슬픔을 보고 이건 진짜 정말 그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구나 얘들한테는. 예. 뭐 정말 믿건 안 믿건 사람들은 다 그걸 물어봐요 저한테. 걔들이 진짜 믿냐. 근데 솔직히 그거는 필요 없는 질문 같아요. 믿건 안 믿건 걔들한테는 그 세계의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들한테. 그래서 저는 그때 세상이 바뀌어서 얘네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. 네.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아직 없죠. 슬픈 얘기네요, 정말. 네. 이 미국으로 추방당한 신은미라는 사람, 이 토크 콘서트에서 사람들이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에 차 있고 희망에 차 있는 게 보였다. 정말 희망에 차 있습니까? 저는 못 봤죠, 그런 거는. 제가 갔을 때는 같은 우선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봤군요. 희망이 가득 찬 평양이 됐는지 급속히 누가 바뀌었을 됐는지 수는. 그랬으면 좋겠어요.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. 근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죠. 그래도 매번 방문했던 시기가 달랐으니까 방문하실 때마다 조금씩 뭔가 좀 변해가는 느낌 이런 건 없으셨어요? 솔직히 저는 못 느꼈습니다. 제가 네. 느낀 건 물론 겉에선 좀 달라졌어요. 왜냐하면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2002년도는 그리고 고난의 행군 바로 후니까 예. 너무나도 열약한 게 느껴졌는데 공항에서부터 뭐 전기구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제 후로 방문할 때 평양 모습이 좀 더 나아진 건 확실히 보여졌는데 이 통제에 그러니까 정말 자유가 없다. 그거는
정말 똑같았던 것 같아요. 제가 본 느낌.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노동자들을 보신 적이 있다고 책에 쓰셨던데요. 그 눈이 움푹 패이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게 어떤 길을 가다가 뭘 하다가 지나가면서 보신 건가요? 그게 제 생각엔 그 대동강 그 사과밭 거기를 데리고 갔을 때였던 것 네, 같아요. 네. 차를 타고 바깥을 봤을 때 너무나도 다른 우리 학생들이랑은 또 평양 사람들이랑도 너무나도 다른 정말 사이즈도 다르고 이 살색도 다르고 네. 그러니까 정말 작고 쟤랑 같이 제 조교였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노예들이라. 근데 그걸 봤을 때 그 단어가 연상되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. 노예. 참 아이들이 그리우실 텐데요. 북한 체제가 과연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한국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을 텐데 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. 글쎄 북한 체제라는 게 저는 제가 겪은 거는 틈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바뀌려면 그 위대한 수령이라는 그 미스를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가 뭉개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스토리가 만약 그 스토리가 박살나면 네. 그 사회가 어떻게 지탱이 될까? 우선 그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세상이 그리고 또 한국이 북한을 도울까? 그거는 인간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. 그게 책을 쓴 목적이고 그래서 얘네들도 진짜 우리 그야말로 뭐 여기 한국의 대학교 어느 대학교가 됐던 이대가 네. 됐건 뭐 네. 이 학교에 다니는 얘네들이랑 굉장히 똑같은 애들인데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런 통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구나. 이게 남으로 보이지 않고 나처럼 내 자식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좀 더 거기를 생각하고 하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둘을 다섯을 생각하고 열을 생각할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 안타까운 건 외국에서는 너무 강 건너 불 보는 거를 뭐 우리 민족도 아니고 남의 얘기잖아요. 네. 완전히.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고 여기서는 굉장히 정치적이에요. 네. 보면. 한국에서는 아니, 사람으로 보지가 않고 네. 완전 정치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아쉬워요. 어떻게 보면. 그러면 왜냐하면 정치 이슈로 보면 사람이 아니잖아요. 사람은 까먹는 거니까. 오늘 뭐 이석기 내라는 뭐 선동 사건 결론이 나왔는데 이른바 종북 세력들 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? 그것도 정치인 것 같아요. 완전히. 그 사람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. 그리고 우리랑 똑같아요. 어떠면 그리고 미국의 대학생들이랑도 똑같고 대화하다가 뭐 여자애기들 나오면 깔깔대고 웃고 예. 이런 정말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를 자꾸 잊는 것 같아요. 그런 뭐 이런 세력들이 뭐 이렇게 이슈를 만들고 이러면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시사 토크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